네, 안녕하세요. 자, 시-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올 8월은 시계가 제로다. 그래서 이제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엔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음. 우선은 잭슨홀 미팅부터 한번 볼까요? 이 잭슨홀 미팅이 8월 22일 미국 잭슨홀 미팅. 이게 기억에 남아요. 22년도 여기요. 어, 잭슨홀 미팅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쭉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렇게 빠졌죠. 예, 그래서 어, 연준 그 정기 FOMC 회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겪어봤죠.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또 중요한가 챙겨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안을 해서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셔야겠죠. 자, 그래서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 예,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갑자기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7월 CPI, 예, 그다음에 어, 여기 주간 신규 실업당 청건수 15일, 14일. 예. 지금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거예요. 예. 뭐 침체냐 아니냐 하면서. 그다음에 28일 날은 엔비디아. 그러니까 우선 이 다음 주는 이 소매 판매 CPI 14일, 15일. 그 다음에는 22일 잭슨홀 미팅, 그리고 이제 28일.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이거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분이 또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말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달러 엔 차트예요. 자, 팬데믹을 거쳐서 21년부터 102엔 하던 이 미국 달러엔 차트인데요. 어, 뭐 2015년, 뭐 16년, 17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었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죠. 음. 자, 그래서 음, 그렇게 요지부동이던 일본 내의 물가가 올라버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일본 자국 내의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이 근데 이제 미국하고 뭔가 사전에 무슨 소통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좀 약간 그 어떤 좀 음모론 같은 건데요. 네. 각국 중앙은행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한다. 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파월 의장도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정치적 독립이 되어 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5.5인데요. 네, 일본이 참 뭐 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참 그 대단한 나라이긴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이 엔화의 힘이 그래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뭐 금리가 이렇게 굉장히 낮으니까 일본에서 낮은 금리에 돈을 대출 받아다가 미국은 이자를 이렇게 5.5% 주니까 어, 미국에 뭐 예금을 한다던가 뭐 한다던가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낮은 금리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현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일본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제 요 이자 마진으로 벌던 돈들이 앞으로 좀 이제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고 하면 급격히 이 갭이 차이가 줄어들겠다. 그래서 어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청산을 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죠. 그리고 지금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대량 매도를 때려버려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뭐 파월이나 재무부나 이제 미국 정부 백악관이나 이제 일본하고 이제 미국에서 야 우리가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니네가 먼저 발표하면 어떡해 이거죠. 예. 우리가 아직 우리가 하라고 할 때 해야지 시킬 때 해야지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니네 마음대로 그러면 어떡해 이런 거죠. 어 니네는 일본은 니네는 우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가 먼저 금리를 어, 내리고 하다가 나중에 니네 해 이런 거죠. 그래야지 그나마 좀 낫잖아요. 예. 동시에 한쪽은 올려버리고 한쪽은 내려버리고 이러버리면 이제 막 너무 급격히 이 갭이 줄어들어 버리죠. 음. 그러니까 할 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고 일본 니네는 가만히 있어.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주식시장이 요동치잖아 니네 때문에 하고 이제 아마 앨런 장관이나 뭐 누가 막 전화를 해갖고 화를 냈겠죠. 그러니까 일본 부총재가 아우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하면서 바로 바로 수정 발표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말로는 주식시장이 갑자기 폭락하니까 깜짝 놀라서 예, 금리 인상 안 하기로 수정 발표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말을 하지만 불과 한 3일 만에 2, 3일 만에 갑자기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큰 정부 기관은 그 말에 그 무게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3일 만에 바꿨다. 왜 갑자기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을까? 어디선가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당장 발표해 하면서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당장 수정 발표해 하면서 미국이 아마 막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면 일본은 깨갱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 미안해요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음. 너무 일본을 비하하는 발언인가요? 어쨌든 이런 뭐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차트로 봤을 때는 일본의 엔화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130엔, 120엔 뭐 이쪽으로 이게 떨어질 것 같고 예. 음, 자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어떻게 될까? 어, 금리 뭐 인하도 있고 그다음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갈까 아니면 이쪽으로 떨어질까 지금 이런 거죠. 음. 어, 그런데 이제 이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요 차트죠. 주봉,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하락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언제까지 하락을 하느냐? 이것은 이제 시기를 봐야겠지만, 음, 지금 8월이고 9월, 뭐 10월, 11월 대선 끝나면 그 다음부터 하락. 그다음에 9월에 금리 인하하면 8월에는 살짝 반등 주다가 9월에 금리 인하하면 그때부터 하락.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기, 약간의 시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던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던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5년도에 이제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이제 탄생을 하겠죠.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할 거고 그 행정부는 뭔가 좀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음. 근데 방법은 뭐 돈 풀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준다면은 25년도에 장이 좀 살아나겠죠. 예, 금리도 이제 몇 번 내린 상태일 거고. 음.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처럼 뭐 IRA 법안 만들고 막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막 이제 정부에서 막 돈을 푼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가 얼추 맞죠. 뭐 여기서 이제 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25년이 딱 되면 이제 25년 뭐 한 1월이나 2월부터 해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주가가 뭐 이렇게 가면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뭐 이렇게 간다. 여기가 이제 25년 초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8, 9, 10, 11, 12,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은 여기서 뭐 횡보를 하던가 뭐 조금 하락을 하던가. 예. 근데 5개월 동안 뿜뿜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25년이 시작이 되면서 쫙 이렇게 이럴까. 예. 지금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된 바이죠. 음. 음, 그리고 주가는 이제 미래를 전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확실하게 좀 침체가 될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24년 하반기 8월부터 12월까지는 주가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25년에 미국의 경제에 침체가 나타날까? 예. 자, 9월 14일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데, 9월 뭐 11월 이렇게 해갖고 한 두 번, 약간 두 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 예, 조금 미지수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의 침체 예, 나타날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타날 것 같아요. 나타날 듯 하다. 음, 이것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요즘 빈 가게들도 많고, 뭐, 어디, 이제,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인데 왜 해운대에 인파가 몰리지 않고, 전국 고속도로가 막히지가 않고, 어, 휴가의 형태가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놀아야 되는데, 예, 좀 휴가 형태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냥 휴가 안 가고 집에서 쉬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게 뭐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계곡마다, 예, 해수욕장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이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휴가철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뭔가 경제 침체 때문에 바글바글하지 않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회사들도 보면은 채용하는 것을 그렇게 늘리지도 않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 요즘 뭔가 좀 이렇게 위기 같은 걸 느껴서 우리가 밥을 갖다가 뭐 친구랑 먹는데 뭐 5만 원짜리 먹을 거 3만 원짜리 먹고 3만 원짜리 먹을 거 한 2만 원짜리 먹고 예. 이런 식으로 조금만 우리가 소비를 줄여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음. 아마 미국 사람들도 조금씩 뭔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지표 같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어, 나타나게 될 거다. 예. 시간이 좀 늦을 뿐이고 시간이 좀 늦을 뿐이지 그러한 그것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그게 아마 요번에 뭐 ISM 제조업 지수니 뭐 이런 걸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또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나타났다가 어 시- 실업률까지 나타났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괜찮네 하고 이제 반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되는 지표가 나타나게 될 거다. 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소비를 조금씩만 다 줄여도 그게 결국에는 시한폭탄이 되어서 뭔가 좀 데이터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초기 이 하락 초기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적은데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있죠 지금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뭐가 또 나쁘다는데 하면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나올 CPI가 물가가 떨어졌다. 그럼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물가가 많이 떨어졌네? 야,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줄였으면 물가가 떨어졌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침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보통 기업들은 물가가 이렇게 오를 때 돈을 잘 벌어요. 어, 물건을 파니까. 근데 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CPI 나오면 그걸 또 안 좋게 해석해서 야, 역시 침체인데? 이런 거죠. 예.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볼 때는 침체 아닌가 하고 이제 올라갔다가 그와 반대되는 어떤 지표가 나오게 되면 아 역시 침체구나 하고 다시 떨어지고 또 그와 반대되는 지표 나오면 아닌데 올라가고 이렇게. 음. 그 지금 이제 증시 전망이 어려운 게 뭐냐면 25년도에 미국 경제에 심한 침체가 나타날 것이 이것이 약간 지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체가 나타나서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뭐 소형 은행이나 지방 은행들 있죠. 예, 그런 은행들의 또 뭐 파산 같은 게 나타난다던가 그러면은 예전에 SVB 사태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음, 음, 그러면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뭐 계속 이렇게 뭐 그렇게 할 것이고 어, 만약에 어떤 침체 같은 게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좀 뭐 부동산 문제 나타나고 그러면은 이제 25년도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 아마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음.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25년도에 미국 경제의 침체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음.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침체를 대응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예. 그래서 초기에 잡아버리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그 어떤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단호하게 나서야겠죠. 예, 경제가 침체로 가지 못하게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돈을 뿌려야 돼요. 예, 여기 팬데믹 때 돈을 뿌렸듯이. 예. 근데 돈을 뭐 찔끔찔끔 뿌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11월에 이제 결정 나면은 12월, 1월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5년도 장을 준비를 하겠죠. 대통령이 누가 됐고 거기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뭐 무슨 말이 나오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사실 뭐 변수가 좀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다시 확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 넘어서 지금 막 공격도 들어갔다고 하고, 또 저 이스라엘하고 이라크도 아니 저 이란도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있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수들. 예. 그래서 올 지금 12월 말까지 이 장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또 결론을 내보자면, 이 차트에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갔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다 바로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하락이다. 그래서 이번 하락, 이걸로 하락이 끝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러한 차트에서 차트를 분석했을 때는 딱 한마디 결론밖에 없어요. 좀 더 갔다가 하락할 것인가, 그냥 하락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그대로 나왔죠. 이렇게 하락. 음. 그러면은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을 가자. 이렇게 이제 상승을 가자. 근데 이건 주봉 차트잖아요. 주봉 차트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월봉 차트로 가면은 이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뭐 양봉이 이렇게 다음 달에 붙어서 이제 9월 달에 양봉이 붙어서 10월 달에 양봉 붙고 해도 결국에는 하락 아니면 바로 하락,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 노란 선 있죠. 20, 20선이에요. 이 노란 선 부근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렇게. 뭐, 요때처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면서 여기 막 돌파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따라 붙을 거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거기가 잘못하면은 꼭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는요, 하락을 좀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